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서울 경전철이 민자 사업이 아닌 재정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우이신설 연장선과 면목선, 목동선 등 4개 노선입니다. 물론 새로운 교통수단을 반대하는 시민은 없겠지만 수많은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라면 과연 사회적 공감대는 어떨지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8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노후된 건물이 붕괴된 용산구 한강로 인근 상권이 사고 발생 후 매출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서울 곳곳의 전통시장들이 도로 확장과 재개발 등의 개발 논리에 밀려 사라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송파구 빗물 펌프장 관로 공사 확장으로 만성적인 침수가 예방될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구로 나들목 고가도로에서 택배 차량이 봉고차를 들이받고 8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이 용산구에서는 노후된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죠. 이후 서울시와 용산구가 주변 건물들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였고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과 함께 무너진 상권은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재용 기자입니다. 2달 전 건물이 무너지면서 출입이 통제됐던 용산구 한강로 2가의 식당가입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붕괴된 건물 주변의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6월 열흘간 합동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식당가 건물은 안전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붕괴된 건물 그 주변으로는 건물에 대해서는 크게 이상이 없는 걸로 나왔고 현재 지금 조합에서 그 정밀 안전 진단을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가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예전만 못합니다. 평소 식당가를 찾던 직장인들은 또 건물이 붕괴될까 봐 불안해합니다. 발길이 잘 안 가게 됐어요. 좀 건물 무너지고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것 같은데 이 옆에 건물이 또 안 무너지는 법도 없으니까. 식당을 운영하는 업주들은 이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위험하다는 걸로다가 알려졌기 때문에 안 들어와요. 매출이 아예 없어요. 사람이 여기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것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고통을 겪고 있어요. 건물 붕괴에 따른 여파로 용산구 한강로 2가 식당가에 무너진 상권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당가는 건물주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조사를 벌인 만큼 결과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계속해서 이재용 기자입니다. 폴리스 라인이 쳐졌고 식당 문 앞엔 출입 금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됐습니다. 가스 공급도 9일간 중단됐습니다. 건물 붕괴로 가스가 누출되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통행 제한은 건물이 무너지고 10여일이 지나서야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상권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 최대 150만 원을 벌었던 식당마저 매출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졌습니다. 매출이 완전히 떨어진 거죠. 한 3분의 1, 4분의 1 정도. 지금 이제 집세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모든 게 다 부담스럽죠. 장사가 안 되니까. 장사가 안 되다 보니 도매로 식재료를 들여오던 식당에선 소매 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 안 되니까 도매로 못 들어오고 소매로 살 수밖에 없죠. 손님이 대량 많아야 도매로 들어오는데 손님이 없으면 조금씩 소매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싸지. 식당가에 자리한 음식점 6곳은 현재 건물주에게 영업 손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보자는 입장입니다. 국가수 결과가 나와서 그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그러면 제가 당연히 보상을 해야 되는 부분일 거고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지난 7일 용산구 한강로 2가 건물 붕괴에 대한 감정을 마친 국가수. 감정 결과는 현재 용산경찰서로 이관된 상태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이곳 상일동역 2번 출구 앞에서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인근 고덕시장 상인들이 이곳을 찾은 것인데요. 한참 장사를 준비해야 되는 이 시간에 왜 이들이 거리 위로 나섰을까요?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이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에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날씨지만 고덕시장 상인들은 집회를 멈출 수 없습니다. 벌써 3달째 35년간 지켜온 시장이 신축 아파트 도로 공사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 그나마 구청과의 협의 끝에 대체 부지를 일부 확보했지만 장소 이전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상인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교통개혁 평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하수도 공사, 이런 부분을 강동구청하고 서로 코드 맞게 다 이렇게 협의해놓고는 우리 그 2단지 바로 옆에 우리가 고덕 전통시장이 있는 줄 알면서 한 번도 우리하고 고덕 전통시장에 대해서 항방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없다. 재개발로 철거를 앞두고 있는 시장도 있습니다. 성북구 장위시장에서 23년째 마늘을 팔고 있는 고문희 할아버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키워냈고 이젠 아내와의 노후를 준비하려던 참입니다. 하지만 수십 년의 노하우가 깃든 마늘 가게를 이젠 비워줘야 할 때입니다. 전부 여기 영업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의 다 20년 다 이상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그 노하우가 이 동네에 다 있는 거예요. 예, 타지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루 수천 명이 오가는 장위시장. 최근까지도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수십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시설 개선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또한 시장 전체가 아닌 절반 정도가 재개발 구역에 묶인 상황이라 시장만은 그대로 존치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컸습니다. 보시다시피 장위시장은 길게 늘어선 골목형 시장입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을 기준으로 위쪽에 위치한 점포들이 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문제는 반쪽짜리가 된 나머지 장위시장이 현재와 같은 모습을 이어나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예산 내려가지고 CCTV나 그 LED 전광판이나 간판을 다 바꿔가지고 새로 시장을 살려가지고 깨끗하게 해서 한 40억 투자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온 게 한 40억 투자해서 했는데 그 시장을 없애려니까 나로서도 황당하고 진짜 뭐 안타까운 마음뿐이죠.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을 살리겠다며 많게는 수백억 원의 예산을 쏟고 있지만 정작 존폐 위기 속에선 아무런 방패막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여 년간 여러 번의 철거 위기로부터 시장을 지켜내온 답심리 현대시장 상인들은 법적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전통시장에는 거의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해서 보존구역이라고 설정이 돼 있어요. 면적 대비. 그러면 그 면적은 개발을 하거나 지구단위 계획을 할 때 좀 빼줘야지. 답심리 현대시장의 경우 사방이 재개발 지역에 맞닿아 있어 매번 개발 때마다 철거 논란이 이어졌던 상황. 상인들 스스로 생존권을 걸고 재개발 조합을 설득해 가까스로 시장을 지켜왔습니다. 설계하는 지구지형 떨어지기 전부터는 계속 조합들하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거의 보면은 시장 좌우로 보면은 다 소방도로나 기부채나 공원으로 다 빠져 있어요. 시장 옆 라인들은 다. 그렇다면 서울시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업무와 각종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다르다 보니 업무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결국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면으로 보면 정책 자체도 이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전에는 부서별로 도시재생도 하고 아파트도 짓고 뭐 하겠죠. 또 한쪽에서는 시장을 살리는 일도 하고 이것들이 연계가 되지 않았었어요. 또한 개발을 피해 시장이 존치됐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의 변화로 시장 상권이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고심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던 길이 있으니까 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저기에서 상점을 하면 장사가 잘 되겠네 라고 하는 상점들이 모여서 시장 및 상점가가 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다니는 길이 바뀌면 시장 및 상점가가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재 서울은 350여 개의 전통시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대형마트나 인터넷 쇼핑몰과의 경쟁에 밀려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곳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수십 년의 전통을 갖고 활성화된 시장이라면 각종 개발로부터 강제로 떠밀려나야 하는 상황은 막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집중 취재 와디슈 이혜진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5분쯤 구로나들목 고가도로에서 개봉역 방면으로 운행하던 우체국 택배 차량이 앞서 가던 봉고차를 들이받고 8m 아래 공터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배차 운전자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고 봉고차에 타고 있던 2명도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경찰은 빗길 운전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오늘 새벽 6시 13분쯤 중랑구 묵동에서 2.5톤 트럭이 담벼락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트럭 운전자 1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내부에 있던 직원 등 6명이 대피했고 천장과 환풍기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천장 전기 배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송파구 송파동과 잠실동 일대는 빗물 펌프장으로 연결되는 관로가 비좁아서 그동안 크고 작은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곳입니다. 이런 침수 피해를 덜기 위해 시작한 송파구의 빗물 펌프장 관로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침수 피해 예방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태윤영 기자입니다. 송파구 송파동 일대입니다. 이 지역은 한때 장마철 집중호우로 크고 작은 침수 피해를 겪었던 곳입니다. 새벽에 자다가 물이 차가지고요. 가구 다 꺼내고 물 그 양수기로 막 퍼내고 막 그랬었어요. 실제로 지난 2010년과 2011년 발생한 집중호우로 송파동과 잠실동 등 4개 동에서만 1000세대가 넘게 침수됐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 지대가 낮은 데다 빗물 펌프장으로 흘러가는 관로 또한 비좁았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 낮아서 노면수가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시간당 95mm 호우에는 충분한 그런 용량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그 펌프장까지 유입되는 유입 관로가 거기에 못 미쳐서 그런 침수 상황이. 앞으로는 이 같은 침수 피해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파구가 지난 2013년부터 진행한 빗물 펌프장 유입 관로 확장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비 390억 원이 투입돼 현재까지 12,000여 미터에 달하는 유입 관로가 확장됐습니다. 다만 지하철 9호선 공사가 한창인 석촌역과 한성백 지역 인근 180m 구간은 다음 달 초까지 완공될 예정입니다. 석촌역과 한성백제역이 역사가 8월 달에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와 맞춰서 우리 나머지 180m를 최종 7년 동안 추진했던 사업을 완료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수해 예방 대책의 하나로 빗물 펌프장 관로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침수 피해 걱정을 어느 정도 해소시켜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가 마련한 스토리인 시즌2에 출연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유 구청장은 개인의 얘기와 함께 앞으로의 구정 운영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오고 간 얘기 중에 지역 이슈에 대한 내용을 엄종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스튜디오를 찾은 유성훈 구청장은 금천구 자랑으로 대담을 시작했습니다. 금천구하고 하면은 제일 먼저 정이 통하는 그런 동네입니다. 선거 때부터 되뇌었던 소통 구청장으로서의 의지도 덧붙였습니다. 동네 골목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는 구청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의 현장은 골목길에서 다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골목길에서 항상 친근하게 만날 수 있는 구청장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이 산적한 금천구인 만큼 이를 풀어낼 해법도 제시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은 건 금천구청 역사 복합 개발입니다.
지금까지의 개발 지연의 원인을 상업성에 치중한 개발 계획 때문으로 보고 공공성을 가미해 극복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상업성에 기반한 그런 이제 역사 개발로 가다 보니까 이제 자꾸 지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좀 공공성에 기반한,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이용하시면서도 또 공유할 수 있는. 아울러 신안산선과 공군부대 이전, 종합병원 유치 등 해묵은 현안은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 협의를 통해 임기 내 현실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최근 불거진 수입차 도장 시설과 관련해 풀기 힘든 난제라면서도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 임기 개시 전에 사실은 이제 그 허가가 돼서 저도 사실은 여러 가지 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과 주민 간에 핫 라인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고 문제를 풀어갑시다라는 역제안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유 구청장은 낙후 지역이라는 금천구의 이미지에 대해서도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좀 낙후된 지역이라고 하면 금천구를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신데 많이 안타까우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거꾸로 생각하면 금천구가 이제는 그래도 거꾸로 현실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발전 가능성 1등이다. 이런 자세로, 그런 자신감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한편 스토리인 시즌2 안녕하세요 구청장입니다. 유성훈 구청장 편은 21일부터 27일까지 딜라이브 지역 채널을 통해 방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엄중규입니다.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시설물이 노후되면 입주자가 불편 민원을 접수해서 고쳐주는 방식으로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정부나 지자체가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지은 지 30년 정도 된 한 장기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올해 서울시에서 단 2곳을 대상으로 한 노후시설 개선 시범 사업에 선정되면서 전 세대의 변기와 세면기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적인 상황. 일반적으로 공공임대 아파트는 입주자가 민원을 접수하면 고쳐주는 소극적인 방식의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세대로부터 보수 요청이 접수되면은 담당 직원이 세대를 방문하여 보수 일정이나 보수 방법을 결정한 후 보수 업체로 하여금 보수토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마다 입주자 삶의 질 향상 기본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태 조사 대상과 비용 지원 내용이 광범위해 노후 아파트에 대한 지원의 한계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국회에선 노후된 시설의 중장기적인 관리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토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매년 시설물 노후와 현황 실태 조사를 벌이고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업 주체에게 노후 시설물 개선을 권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시설물 노후화 등의 유지 보수에 필요한 비용 지원도 하는 그런 근거 규정이 포함되는 만큼 정부의 기본 계획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장기 공공임대주택. 서울시에만 15만 3천여 가구, 전국적으로는 80만 호가 넘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유난히 더운 이번 여름, 아이들도 체험 활동을 할 기회가 많지 않았을 겁니다. 고종의 활터로 알려진 종로구 황학정에서 택견과 활쏘기 프로그램 등 이색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송지현 기자입니다. 방 안이 아이들의 우렁찬 기합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고구려부터 이어져 온 우리나라 전통 무술, 택견을 배우는 겁니다. 이어진 활 만들기 시간, 대나무에 실을 감아 나만의 국궁을 만듭니다. 실을 감아서 안쪽으로 넣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서 어려웠는데 선생님이 도와주셔서 그때 좀 고마웠었어요. 택견할 때 선생님들이 싸울 때 그 발차기 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번에는 직접 국궁을 쏴보는 시간. 활 시위를 힘껏 당겨 관역을 향해 조준해 봅니다. 국궁은 처음 쏴보지만 제법 두각을 드러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색다른
좀 체험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이라서 잘 못 샀는데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평소에 접해보기 힘든 택견, 국궁 등 우리 전통 무술과 예절에 대해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마다 황학정 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어린이 전통무예 프로그램 활활개치다입니다. 아이들은 택견, 국궁 등 전통무예를 배우고 다도 등을 체험하며 무아예를 단련시킵니다. 대나무로 만든 죽궁을 만들어서 본인이 직접 만들고 화살로서 직접 체험도 해보고 택견 시범도 보이고 또 차 문화에 대한 그런 것도 좀 배우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 민족 전통의 활쏘기를 중흥시키려 한 고종 황제의 어명으로 탄생한 황학정. 이곳에서 아이들은 전통무예를 체험하며 선조들의 용맹함을 배우는 이색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송지현입니다. 중구가 건축물 대장과 등기 부상에 일본인 명의로 돼 있는 지역 내 건축물을 모두 청산합니다. 군은 지난 2달 동안 일본인 명의로 나타나는 건축물 636건 모두를 현장 조사했고 실제 건축물이 없거나 그 존재를 확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말소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군은 이번 조사로 법원에 등기 말소 신청을 해야 하는 현 소유자에게 말소 절차 무료 대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서대문구가 유진상가와 인왕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1시간 무료 주차를 지원합니다. 서대문구와 유진상가, 인왕시장 상인회는 고객이 머무는 시간과 전통시장의 매출에 연관이 있다며 이달 초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은 이용 고객에게 30분간 주차 요금을 지원했지만 이달부터 30분이 늘어난 1시간이 지원됩니다. 서대문구는 영천시장과 포방터시장 등 지역 내 다른 전통시장에도 주차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주택가를 허물고 주차장을 지으려는 자치단체에 대해 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죠. 이 자치단체장은 결국 어제 이 주민재산권을 침해하는 비슷한 사업들도 모두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사라지는 전통시장 문제도 그렇고 이 공공개발이냐 개인 권리냐 이 저울 위의 무게추를 신중하게 조정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